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민텔 코리아 김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텔이라고 하는 글로벌 트렌드 리서치 업체에서 지금 신규 사업 개발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글로벌 수산가공식품 시장의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에 특별하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좀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조금 초과가 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그래프들은 이제 나눠 받으신 책자에 다 내용은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그래프들 보시면서 조금 이제 짚어야 될 부분들 위주로 임팩트 있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젠다는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처음에 저희 민텔이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이제 추적하고 분석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드리는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추적하고 분석하는지 방법론적인 부분 짧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현재 트렌드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트렌드가 지금 이제 수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수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출을 하실 때에도 앞서 뭐 중동 시장이나 미국, 중국 시장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각 타겟으로 하시는 대륙들이 또 다르실 수 있다 보니까 대륙별로는 그럼 이 트렌드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아마 제일 관심 많으신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트렌드를 기반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희 민텔에서 수산가공식품 카테고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 수산물을 저희가 어획을 해가지고 이거를 원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을 냉장, 냉동, 건조, 훈제된 형태로 이제 유통을 하는 제품들을 가공식품 수산 가공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생선류, 갑각류 그리고 뭐 오징어나 문어 같은 다양한 수산물들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GMPD라고 하는 저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데이터이고요. 이 GMPD는 글로벌 뉴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신제품 정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민텔은 전 세계 86개국에서 출시되는 신제품 출시 추이를 통해 가지고 트렌드를 추적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오늘 활용할 자료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 36개국에서 각 국가별로 1000명씩 대상으로 이제 소비자 인식 조사를 1년에 2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2가지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제품의 출시 트렌드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트렌드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글로벌 이제 그 수산 가공품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 5년 동안 출시된 수산 가공품 신제품을 보시게 되면은 어종이 이제 이런 종류의 어종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서양 연어가 가장 큰 비중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뒤로 참치, 새우, 연어 뭐 등등의 같은 수산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대서양 연어가 가장 비중이 높으면서도 최근 5년 동안의 출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참치나 새우, 연어 등이 2, 3,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출시 비중 자체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 밑에 뒤쪽에 있는 정어리나 가다랑어 같은 이런 어종들이 조금 출시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수산가공식품 글로벌적으로 제품 출시 비중을 보면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약 3.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종들을 사용한 수산 가공품 제품들이 어떤 보관 유형으로 출시가 많이 되고 어떤 패키지를 통해서 출시가 많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산 가공품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냉동이 가장 큰 비중을 40%로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상온, 냉장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저 우측에 보이시는 그 유형별 패키지를 보시게 되면은 캔 같은 경우에는 상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뭐 유연 파우치 같은 경우는 냉동 비중이 가장 높고 저 뒤쪽에 보이시는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또 상온 진열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좌측으로 오셔가지고 패키지 유형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캔 그리고 유리병 이 두 가지
그 패키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냉동 보관 수산 가공품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 캔과 병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상온 보관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제품들은 과연 어떤 가공 방법으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정육, 즉 이제 단순히 뼈나 지방을 제거한 정육 혹은 이 정육을 토막내 놓은 필렛 형태가 가장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훈제 아니면 건조 또 페이스트 타입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뭐 큰 변화 폭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최근 1년 동안 증가한 카테고리는 요 정육 필렛의 가공 방법만이 조금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이제 가공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정육 필렛, 통살, 분쇄 다짐육, 큐브, 조각 정육, 슬라이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점은 수산 원료를 원형 그대로 출시를 하는 뭐 통살이나 정육 필렛이 여전히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편의성에 대한 소구점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분쇄 큐브, 슬라이스 등의 조금 조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가공 형태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아직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국수 타입의 형태나 아니면 볼 타입 또는 버거로 굉장히 편하게 편의성 있게 취식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주로 어떤 컨셉,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실제 최근 5년간 글로벌 수산 가공품 시장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소구점은 윤리 및 환경, 그리고 편의, 포지셔닝, 마지막으로 내추럴 이렇게를 대표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리 및 환경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은 소비자들,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환경 인식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수산 가공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소구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짚어야 될 점은 요 포지셔닝과 플러스 요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편의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최근에 올라간 반면에 요 포지셔닝과 플러스는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 포지셔닝 클레임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품이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 경제적이다 혹은 뭐 소셜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플러스는 이제 직관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특별히 뭐가 이제 뭐 단백질이 첨가됐다든지 아니면 고단백이라든지 저희 식이섬유가 첨가됐다든지 이런 뭔가 플러스가 된 소구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에 대한 클레임 카테고리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네. 실제로 이제 18세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저희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했을 때 실제로 1000명 중에 38%가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평균이 21%인 것에 대비해서 실제 한국인들이 전 세계 평균보다도 굉장히 현재 경제 상황이 타이트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포지셔닝에 대한 클레임 카테고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런 트렌드를 대륙별로 한번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퍼시픽입니다.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비교적 이제 저렴한 형태의 상온 보관하는 제품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상온 진열이나 냉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전복조림이나 어육 소세지 같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온 진열 제품의 52% 정도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다수가 캔 형태의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 냉장은 이제 트레이나 파우치 형태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퍼시픽에서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의 클레임을 다시 쪼개서 살펴보게 되면은 아시아 퍼시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클레임은 친환경 제품, 소구점은 친환경 제품과 서식지 및 자원 보호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친환경 제품의 변화와 이 서식지 자원 보호의 그래프 변화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인즉슨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 이 수산 가공품에서 친환경을 소구하고 있는 제품들은 서식지나 자원 보호를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개념으로 이미 교육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 가공품을 특히 에이펙 지역에서 출시함에 있어서 뭔가 친환경적이다 혹은 자원 보호를 한다라는 소구점을 사용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공존해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서식지 자원 보호나 친환경 제품은 주로 어획부터 해양에까지 미치는 이런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획한 참다랑어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그물 없이 선별 어획한 자연산 참치를 사용한 제품들이 실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출시 트렌드는 앞서 보여신 것처럼 윤리나 환경 관련된 클레임이 소구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많은 소비자들이 환경과 개인의 건강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베트남 소비자 중에 48%는 환경 친화적 제품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제품을 이제 고르는 데 있어서 윤리 및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브랜드 제품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대답한 한국인은 23%, 그리고 다른 제품보다 더 환경이 좋아야 된다, 좋은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28%로 실제로 이제 제품을 단순히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윤리적인 책임이나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북미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에이펙과는 다르게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어패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저희가 2022년도에 미국 소비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좌측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은 보이시겠지만 책임감 있게 조달된 것으로 인증된 어패류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구매하는 어패류의 원산지 정보를 더 알고 싶고, 어패류는 육류에 비해서 훨씬 더 친환경이다. 그리고 어패류 섭취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특히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감 있게 조달된 어패류가 중요하다라고 동의하는 비율이 74%에 달할 정도로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이나 친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지 자원보호,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식지 자원보호와 친환경 제품의 출시 비중이 그래프 변화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이점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나 친환경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에 출시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런 공급망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자원 바이오매스 관리를 받고 있는 제품들이 실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41% 정도가 세끼 식사를 챙겨 먹는 것보다 그냥 중간중간 계속해서 간식을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스낵 형태의 수산 가공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참치로 만든 스낵이라든지 아니면 키퍼 스타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청어 스낵 같은 것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북미 지역을 알아봤고요. 남미 지역에서는 단백질 섭취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 고단백을 소구하는 제품의 출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생선은 다른 동물성, 육류나 가금류에서 오는 단백질보다 더 건강에 좋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남미 지역으로 수출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런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더 건강한 단백질이다라는 점을 소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호르몬 항생제나 무함유로 임산부에 적합한 마이너스 무첨가 클레임이나 단백질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고단백을 소구하는 제품들이 출시가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육류나 가금류와 같은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제 섭취율이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건강한 단백질이다라는 점을 소구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더 이제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출시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정육 필렛 혹은 통살 형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리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리법에 편의성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송합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뉴트리스코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이제 단백질이다라는 거를 소구하기 위해서 특히나 그리고 유럽 지역에 계시는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수산물이 갖고 있는 뭐 오메가 3라든지 이런 영양분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필하기 위해서 뉴트리스코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알래스카산 명태 스틱이라든지 저런 피쉬 스틱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트리스코어 적용 비율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뉴트리스코어가 건강할 제품을 고르는 가장 좋은 인식이다라는 저런 인식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영양 측면에서 품질을 차별화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패류, 수산 가공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 맛이 좋다, 혹은 더 건강하다, 아니면 뭐 요리가 쉽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건강에 좋고 요리가 쉽기 때문으로 응답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요 이제 가장 파란색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더 이제 젊은 연령으로 가고 있는데, 젊은 연령일수록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비중이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젊은 소비자 혹은 제네레이션 Z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소구점들을 더 어필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젊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프리미엄이나 오메가 혹은 단백질과 같은 영양적인 요소가 굉장히 유효하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단백질이나 오메가 3가 조금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단백질을 통해서 요즘 이제 젊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오메가 3가 이제 보통은 이제 어린아이들의 두뇌 건강으로만 많이 소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부분 이제 이런 이제 그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신적인 건강 부분까지 해서 요즘 이제 젊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홀리스틱 웰니스 같은 부분으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편의성 지원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조리의 어려움 때문에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로 출시되는 제품들의 소구점들을 보면은 간단한 사용,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편리한 패키지와 같이 뭔가 편의성에 이점을 줄 수 있는 클레임들은 굉장히 실제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리법을 어려워하는 젊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의성을 줄 수 있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국수 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버거 타입의 바로 이제 조리해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형태나 아니면 스낵킹 하는 용도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레시피 카드를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빠르게 포케볼을 조리할 수 있는 다이스 형태의 제품들이 실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상 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 그 제공드린 자료 보시면서 좀 뭐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